2027 수능 수학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의 새 이름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전공법이 지름길이다 대성마이맥 정병호입니다. 자, 이 그리스의 신 프로메테우스의 이미지예요.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준 그리스의 신. 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이 표현 여러분들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19세기 낭만주의 시인 셸리라는 시인이 지은 저작 이름입니다. 이 뜻은요,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사슬에서 풀려난, 결박에서 풀려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이런 뜻입니다. 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요, 그리스의 신이고 이름이 프로메테우스, 메테우스가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프로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선지자라는 뜻이죠. 수능 수학의 선지자, 제가 여러분들 앞서서 먼저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리겠다. 자, 이런 뜻을 담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준 대가로 사슬에 묶여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당한 신이죠.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라는 이 책에는요, 원래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 결박에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그 결박에서 풀려나는 그 과정, 이거에 대해서 원래 고대에 프로메테우스 바운드라는 그런 저작이 있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의미로 굴복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끝내 견딘 프로메테우스가 마침내 사슬에서 해방되는, 자, 이런 과정을 담은 저작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라는 저작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준 문명의 화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끝끝내 바로 이런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의지의 화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뜻하는 이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 의지, 해방. 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수능 수학의 모든 것을 배우는 문명화 과정. 자, 이것을 이제 이 강좌를 통해서 겪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 생활 내내 아마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굴복하고 싶은 유혹,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견디는 의지, 이것이 여러분들 수험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수험 생활로부터의 해방. 자,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올 한 해 잘 지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뭐 저에게는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저는 그동안 현강과 인강 이것을 다 하면서, 그리고 수학 1부터 기하까지 5과목을 다 하면서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려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95% 정도 완성도가 있는 것을 100% 더 끌어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엄청난 노동량 때문에 거기에 결박돼서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 제가 드디어 이제 현강을 쉬면서 결박에서 풀려나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로서 완벽한 강좌를 보여드리겠다. 자,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교재 표지 한번 보실까요? 수학 1, 수학 2. 자, 이렇게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선택 과목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이렇게 5과목 출시를 합니다. 자, 수학 1, 수학 2는 오늘 제가 OT 촬영하는 현재가 12월 26일인데 바로 12월 26일 당일날 수학 1, 수학 2 오픈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12월 31일 오픈이고요. 미적분하고 기하 1월 5일에서 9일 그쯤 되는 하여튼 1월 초, 자, 그쯤에 아마 오픈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는 어떤 강좌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 개념 기반 실전 개념 강좌예요. 자,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교과 개념 기반이에요. 교과 개념에 기반하지 않은 뭐 엉뚱한 스킬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강좌가 아닙니다. 교과 개념 기반 실전 개념 강좌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과 개념 강좌는 아니에요. 실전 개념 강좌죠. 물론 교과 개념을 안 다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핵심은 실전 개념에 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실전 개념 강좌라는 것은 개념과 실전 문제풀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런 강좌가 그럼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 개념은 일종의 뭐 그 삶의 측면에서 보면 삶, 우리가 생활하는 거, 살아나가는 거, 그거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삶의 원칙 같은 그런 게 이제 교과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원칙대로 당연히 살아나가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현명하게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실전 개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개념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수능 실전 문제풀이까지의 교과 개념으로부터 그 문제풀이까지의 간극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 간극을 메워주는 방법들에 관한 자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수능 강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강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결국은 핵심이다. 자, 그래서 개념과 실전 문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념과 기출에서 일반화를 한 것. 자, 제가 굉장히 일반화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화한 실전 행동 디렉션. 자, 이것을 제시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을 당연히 소개하겠고요.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과 개념을 어느 정도 배웠겠지만 또 까먹은 것도 있고 또는 다시 들어보면 아,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문제풀이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에서 일반화한 너무 특수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 상황에서 잘 쓰이는 그런 중심. 자, 그런 중심성을 가진 내용들, 일반화한 것을 실전 행동 디렉션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가 어떤 강좌인가 보시면 최신 수능 평가원 출제 경향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평가원에서 변별하는 문제 스타일들 있죠. 특히 이제 4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변별하는 문제 스타일에 거기서 사용하게 되는 행동 지침들, 여기서 교과 개념 기반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정식화해서 딱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깔끔하게 풀 수 있다. 자, 그런 행동 지침들을 최적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출제 유형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유형화, 정식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자, 어려운 3점부터 난이도에 대해서 4점 B킬러, 준킬러, 킬러까지 모두 뚫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요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 다룹니다. 종합 역량 극대화. 자, 이런 강좌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하나의 역량만 가지고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 역량 극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합 역량이란 건 어떤 거냐? 자,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일단은 개념 적용력, 개념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극강의 개념 적용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논리의 힘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치밀한 논리적 사고력.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새로운 유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풀이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능 실전 현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 힘이 없으면 그냥 수학을 암기식으로만 딱 공부하잖아요. 논리 없이. 그러면 응용력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응용력이 생기려면 치밀한 논리적인 사고력, 이것을 평소에 엄청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의 논리적 사고의 기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딱 유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실전 감각.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에 관한 문제 같아. 이런 실전에서의 어떤 촉 있죠. 이거 약간 계산으로 가면 망할 것 같아. 이거 약간 그래프로 가면 이상할 것 같아. 이런 등등의 합리적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길러주는 자,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는 그럼 어떤 강좌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입문 개념 강좌는 아닙니다. 입문 개념 강좌는 제 기준으로 레알 비기너스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그것 정도 난이도의 어떤 학습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등급부터 수강할 수 있는가?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는 제가 아마 그 커리큘럼 OT, 그 종합 커리큘럼 OT 영상에서 5등급 이상 수강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4, 5등급은 반드시 레알 비기너스를 수강한 후에 수강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당연히 이것을 수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교과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도 교과 개념을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줍니다만,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방식의 어떤 설명, 기초적인 걸 알려주기 위한 설명, 요거보다는 조금은 약간 압축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 개념 강좌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과 문제풀이를 단순 조합한 강좌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교과 개념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소개해놓고 자, 요렇게 한 뒤에 그냥 끝. 자, 요렇게 해놓는 강좌는 아니에요. 자, 기존의 프로메테우스 강좌가 약간 일부 학생들에게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과 개념 따로 설명하고 뭐 문제풀이 따로 설명하고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돼. 그건 아니었어요. 그 예전 프로메테우스 강좌에서도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많이 연결하는 강의를 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교재에 자세히 적어주지 않고 강의에서 주로 한 것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이제 강의에서 들은 게 휘발되거나 아니면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강의를 좀 뜨문뜨문 들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그 연결성이 조금 약하게 느껴졌던 학생들 있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교재에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연계성, 뭐냐면 개념과 문제풀이의 그 연계성이 엄청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전 행동 디렉션, 이것으로 개념과 문풀을 연결시키는 게 핵심인데 그거 없이 그냥 개념만 딱 해놓고 문제풀이만 그냥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개념 강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하고 개념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간극을 학생 스스로 메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교과 개념에 기반하지 않은 실전 개념 강좌를 빙자하고는 실제로는 실전 5개념을 가르치는 이런 강좌 배격합니다. 그런 강의들, 그런 교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뭐냐면 무슨 저런 거 있죠. 무슨 극한에서 상쇄가 된다든가 이런 5개념. 솔직히 말하면 그 5개념은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가장 극한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에 그냥 교과 개념의 정의 있죠. 그것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인지 프로메테우스 수학2 첫 번째 강좌에서 딱 1차 시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그 설명의 기초에 보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이중극한 상황, 이런 것들 가장 기초 개념에서 비롯해서 해석하면 정확하게 실전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바로 실전 개념을 빙자해 놓고는 교과 개념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이탈한 실전 개념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교과 개념에서부터 유기적으로 해석되는 그 개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전 5개념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5개념 이런 것은 배격합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수열에서 막 n으로 미분하는, n은 자연수죠. 미분은 원래 연속적인 상황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이산적 상황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n으로 미분하는 그런 5개념, 이것을 야매라고 말하지 않고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 그 야매, 그냥 암기사항일 뿐이다. 물론 그 암기사항이 왜 그렇게 굳이 암기사항을 가르쳐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수학원 강좌를 보시면 수열 강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왜냐면 미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한 뒤에 평균 변화를 만든 뒤에 극한을 취하는 두 번의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게다가 n이라는 것으로 미분한다는 건 5개념이죠. 그 5개념인데 이것을 야매로 일단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럼 벌써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됩니까? 4단계쯤의 공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냥 극한을 취할 필요도 없고 그냥 n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 뭐 하나만 딱 대입하면 돼서 2단계만 하면 5개념으로 가서 야매화시키지 않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 교과 개념으로 그냥 바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효율적인, 그리고 5개념 같은 것을 교과 개념이라고 또는 실전 개념이라고 포장해서 막 그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에 기반하지 않은 실전 5개념,
자, 이런 것들 배격하는 강조합니다. 개념을 공식 암기 위주로 가르치지 않아요. 뭐 학생들 보면 수능 수학은 암기냐, 뭐 암기가 아니냐, 암기냐, 이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저는 일단은 수능 수학이 암기다라는 것이 뭐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야, 너 공식을 기억하겠어? 기억 안 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기억해야죠. 이 완전히 논쟁 구도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수능 수학을 그러면 너 공식을 기억해야 되겠어?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어? 물어본다면 당연히 기억해야 되죠. 거봐, 수능 수학은 암기야. 이런 식의 지금 논법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논법이죠. 지금 수능 수학을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암기를 못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무슨 공식 암기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학생들이 수능 수학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이지, 그걸 기억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잘못하고, 5개념들을 배우고, 논리가 안 돼 있어서, 논리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논리가 안 돼 있으니까 수능 문제, 또 새로운 문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문제냐? 이해를 잘못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해서 못 푸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강조하는 입장은 이상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풀어내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내서 자기가 체화하면 자동으로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로, 그런 학습의 효과로 기억을 하는, 그렇게 돼야 그 개념, 공식뿐만이 아니라 그 개념 전체, 개념의 활용까지 다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응용력이 길러지죠. 거기에 논리라는 접착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응용력이 길러지지, 그냥 단순 공식 암기, 그걸 이제 스킬로 많이 포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되게 조야한 그런 개념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야하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아요. 요즘 피지컬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공식이 나온다면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그 맥락 전체를 이해하셔야지. 그리고 그 맥락 전체를 이해해야 그거에 바로 쓰임새까지도 바로 같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암기도 잘 되죠.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제가 하지 않아요. 뭐냐면, 실전 개념을 앞세우면서 교과 개념 풀이는 비효율적이라고 비하하거나 까거나 이런 종류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게 불효자 같은 행동이라고 보는데, 실전 개념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실전 개념이 교과 개념에 기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왜? 실전 개념은 교과 개념에서 기반해서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지 그거와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전 개념을 앞세우면서 교과 개념 풀이가 그냥 까지는 않죠. 왜냐면 그냥 까면 좀 이제 욕먹을 테니까 비효율적이다, 수식 위주다, 저건 계산 위주의 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까거나 은근히 까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거는 불효자 같은 행동이,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실전 개념은 교과 개념에서 나와야 되는데,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실전 개념이 교과 개념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라면 교과 개념 기반 풀이를 함부로 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강의 20몇 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교육계의 선생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교과 개념 기반 풀이를 은근 까기, 아니면 돌려 까기, 아니면 노골적으로 까기 해가지고 교과 개념 기반 풀이를 이제 비효율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하하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학생들 속이는 것이에요. 학생들 속이는 게 뭐 그냥 사기꾼 같아서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능 때 되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동 지침을 제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 개념 기반 풀이를 저렇게 까는 것은 본인이 교과 개념 기반 풀이가 아닌 어디서 이상한 데서 굴러온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전 5개념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마케팅,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매우 생략해서, 그 되게 웃긴 거 알죠? 그 막 인터넷에 보면 막 자기 3줄 풀이를 했어. 뭐 30초 컷. 그거 잘 보시면 웃긴 게, 풀이를 말하지 않아. 풀이를 말하지 않고 나 이랬는데 하면서 그 쓰는 거 조금만 써.
근데 그거 무슨 우리 정병훈 선생님처럼 최초풀이라도 보여주면서 정병훈 선생님은 최초풀이로 그냥 야매로 이렇게 빨리 푸는 거. 근데 뭐 야매인데 숫자에 대한 감각으로 그냥 한 건데 그다음부터 풀이하고 막 이런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실제 보여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녹화 방송 뭐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하면 그냥 다 풀이 감춰놓고 짧게 푸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 효율성 검증을 해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것들 많아요. 보면 오히려 교과 개념 기반 풀이고 그래서 그냥 개념 딱 쓰고 개념 가지고 식 정식화하고 그거 가지고 일부 계산하고 그림 그리고 그냥 딱딱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더 빨리 푸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까면서 이렇게 뭔가 계산 없이 푼 것 같은 느낌을 딱 주는 그런 게 굉장히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식으로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행동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수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왜? 그리고 그 풀이를 수능 현장에서 하려고 해도 실제로 해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수능에 안 나오는 유형들. 이런 거 태반이고 사설 시험지에는 엄청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것만 저는 선별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 효율성이 있고, 일반화된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여러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고 실제 효율성이 있는 그런 풀이들만 가르쳐줘요. 그 다음 프레임 씌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수식 위주냐 그래프 위주냐. 자, 이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이거에 엄청 집착을 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자꾸 수식 위주 강사냐 애들이 이제 그 선생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들어가지고 뭐냐면 이런 거죠. 교과 개념 풀이를 이제 비효율적이고 계산 위주 풀이다, 수식 위주 풀이다 이런 식으로 까는 얘기들을 유명 선생으로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이제 제가 어떤 풀이 보여주면 수식 위주 풀이다. 그게 수식 위주가 아니고 그냥 딱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거를 정식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념적으로 정식화, 개념의 기초에서 정식화, 정의나 정리, 사용.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계산, 필요하면 그림 그리기. 그냥 이거예요. 거의 구조가 단순하거든? 근데 그런 풀이들에 대해서 자꾸만 뭐 수식 위주냐, 그래프 위주냐. 저는 이 진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마다 다른 거죠. 문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비효율적이야. 이건 수식으로 풀면 비효율적이야. 문제마다 다른 겁니다. 출제자가 이걸 생각하고 낸 거야. 이건 딱 그 개념과 그동안의 기출을 잘 일반화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그 26학년도 수능 총평 이런 거 보여드린 거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제 기출 강의 같은 거 잘 보시면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기출 분석 강의를 보여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그냥 최고라고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뭐 누가 또 진짜 뛰어난 사람이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활약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제가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만큼의 분석력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기출이 어떤 흐름으로 딱 그 지금 출제되고 있고 얘는 뭘 변형해서 제가 나온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감각 같은 거 제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기초해 보면 이거는 그냥 이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그래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 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약간 계산 가다가 그래프 또는 이 문제에서는 앞부분에 그래프에서 추론을 좀 한 뒤에 뒷부분 계산이다. 이런 것에 대한 구조를 제가 진짜 잘 읽거든요. 왜? 저는 이런 종교적 프레임 같은 거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 위주가 오라. 무조건 수식 위주가 오라.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문제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왜? 수학 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수학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수능 수학을 되게 가볍게 해치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는 바로 이런 강좌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강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강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격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027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업그레이드 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의 교과 개념 설명을 대폭 강화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교과 개념이 조금 더 그 강조돼야 되는 맥락이 조금 있죠. 그 정부에서 킬러 배제 정책 발표 이후에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특수 스킬보다는 교과 개념에 기반해서 푸는 풀이가 잘 먹히는 문제들이 좀 더 비중이 늘었죠.
근데 지금 26학년도 수능 22번을 보면 또 약간 반대 경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성질들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은 문제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 개념으로 100% 할 수 있다? 뭐 실전 개념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교재의 교과 개념 설명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개념 강좌답게 실전 행동 디렉션을 제시하는 코너, 불꽃 디렉션. 자, 이걸 신설했어요. 이거는 개념 파트에서도 교과 개념 설명을 하다가 이 교과 개념이 실제 실전에서 요즘 수능 실전 문제에서 어떤 쓰임새를 갖고 물어보고 있는지, 자, 그거에 기초해서 저의 나름대로 논평, 자, 이것을 거기다 실어놨어요. 논평 또는 행동 지침. 자, 이걸 실어놨으니까 실전 개념 강좌답게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념 이해를 도울 개념 예제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개념 파트에서 개념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예제들. 그 레알 비기너스의 개념 확인 문제보다는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수능 그냥 3점짜리 유형들 있죠? 또는 일부 쉬운 4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개념 이해를 도울 문제들, 그런 개념 예제 신설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간에 조금 뭐라 그러지? 그 난이도 그라데이션 있죠? 문제 난이도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개념 딱 공부하고 갑자기 막 난이도 높은 킬러만 풀고 이게 아니라 개념 딱 공부한 다음에 개념 예제에서 조금 스텝을 밟아 나간 뒤에 실전 문제에서 조금 쉬운 4점부터 해서 딱 킬러까지 이렇게 다 싹 스무스하게 그라데이션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점검 및 오개념 방지 OX 퀴즈. 자, 요거 신설했어요. 이게 예전에 레알 비기너스 이전에 비기너스 파트에 원래 있었던 내용인데요. 근데 그 비기너스 파트에 이걸 넣어놓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그 모 출판사에서 나온 물리 문제집이 있었는데, 물리 본고사 문제집, 거기에 이 OX 퀴즈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매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됐냐면,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형하고 OX 퀴즈는 이지선다형 아니겠어요? 이지선다형하고 이게 되게 심리가 되게 미묘한데, 뭐냐면 이지선다형 되게 우습게 보이잖아요. 왜? 맞출 확률이 50%니까. 근데 틀리잖아요? 틀리면 진짜 충격이 큽니다. 맞추면 큰 충격이 없는데 틀리면 진짜 충격이 커. 왜? 오지선다형은 틀릴 확률이 80%였잖아? 그러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 약간 그렇게 생각되잖아? 근데 OX 퀴즈 틀리면 뭐야, 50% 확률 내가 틀렸다고? 충격이 커요. 그 충격을 공부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극받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은 이거였는데 뭐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 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 자신의 체험에 기초해서 이 코너를 원래 예전에 비기너스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기너스에 넣었던 게 조금 어려운 비기너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로 옮겨놨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는 실전 개념 강좌다 보니까 또 실전 개념에 조금 더 맞는 그런 것으로 제가 개량하고 문제 추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재편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나름의 OX 퀴즈. 자, 요걸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원마다 실전 문제들이 있을 텐데, 실전 문제들 전문항, 불꽃 디렉션, 실전 행동 디렉션을 제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제가 다 작성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교재 그냥 제가 다 작성한 거예요. 문제의 실전 문제 해설지 있죠? 해설지의 일부 문항은 제가 작성, 일부 문항은 병 선생님이 작성, 일부 문항은 연구원이 작성. 해설지는 그게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문항 배치, 개념 서술, 불꽃 디렉션 작성, OX 퀴즈, 개념 예제 배치, 여기 실전 문항의 불꽃 디렉션 작성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교재 한 권 원고 쓰는데 지금 한 2주씩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출시일이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완벽한 개념 강좌, 완벽한 개념 교재. 제 느낌에는 지금 우리 여기 인간계, 형관계 통틀어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런 개념 교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지금 불꽃 디렉션을 제가 직접 다 작성해서 교재와 강의의 유기성이 극대화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대로 거기 내용들이 딱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런 요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해서 뭐 이해되잖아요? 또는 문제풀이도 뭐 이해되잖아요?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들은 뒤에 그걸 자기가 한번 풀어봐야 되죠. 풀어본 뒤에 요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 여기서 그래서 이걸 썼구나.
저걸 썼구나. 이런 맥락 때문에 이걸 썼구나. 이걸 생각을 요약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요약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자,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있죠. 큰 건들이 여기가 사실 업그레이드의 큰 건들이 있는데 주간 워크북 엔제 신규 출시했습니다. 이거 수학 선생님들 거의 아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주간지 컨셉 같은 건데, 근데 물론 이제 주간지를 매주 이렇게 배송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책 한 권에 과목별로 매주 30문항씩 8주. 자, 이렇게 분량이 돼 있고, 그래서 240문항을 5과목,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전부 240문제씩 해서 올 자작문항입니다. 1200문제 올 자작문항. 제가 현강에서 쓰던 어떤 문제들, 현강 자료 이런 것들 대폭 여기다가 현강을 제가 이번에 쉬면서 대폭 여기다가 지금 담았어요. 사실 이거 대폭 담으면서 내년에 현강 하기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뭐 애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씨 뭐야 이거 현강 거 그대로 거의 다 있잖아. 현강 굳이 안 들어도 되겠는데? 이럴 거 아니야. 내년에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현강 내년에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현강 이거 한 해 상반기 안 하면 제 이제 매출이 수억이 날아가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데 매년 이제 안 하면 이제 몇십억이 날아갈 텐데 그냥 단행했습니다. 어쨌든 현강을 접기로 한 이상 인강에서 확실하게 퀄리티 있게 가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전문항, 자작문항. 자, 그래서 난이도는 뭐 3점짜리 유형부터 해서 중킬러까지는 기본적으로 있고 일부 킬러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필기노트 신규 출시합니다. 필기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계속 좀 1년 내내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거 보시기 좋으라고 신규 출시했고 완강 후에 출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프로메테우스 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오픈 기념으로 필기노트 뭐 무료 증정 이벤트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그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 강좌,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전 강좌 PPT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보다 촬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PPT 만들고 막 제가 다 만들고 하면서 이제 촬영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인스타 라이브에서 뭐 어떤 학생이 그 몇몇 학생들이 뭐 PPT 사용하시면 선생님 일타 갈 수 있어요. 막 그런데 이제 다 저를 또 이 미끼로 이렇게 딱 뭐 일타 갈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저를 꼬시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라이브에서 안 한다. 왜? 나는 이 불빛 이게 좀 PPT 빔 불빛이 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빔 불빛이 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왕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주간지, 필기노트, PPT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에 뭔가 강의는 되게 좋은데 교재가 충분치가 않았어. 뭐 교재 설명이 조금 내용이 많지 않았어. 이거 이번에 엄청 보강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강한 거에는 이제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로 다 설명한 것들 있잖아요. 말로 설명한 거. 이번에 제가 이제 교재 작업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슬쩍 보다 보니까 말로 설명한 거, 제가 말로 설명한 거 같은 게 다른 선생님 교재에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 거를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선생님 교재에 가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강의에서 말하는 거 다 교재에다 글로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니까 그만큼 저는 완벽에 신경을 쓰고 만들었다. 이걸 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뭐예요, 이거? 누구야? 인간입니다.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얻은 인간. 환희에 차 있죠. 해방된 느낌이 있죠. 자,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불을 얻은 수험생은 반드시 해방된다. 여러분들은 수험 생활에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이거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수험 생활에서 해방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은 정병호, 실전 개념은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자,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